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6%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재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들 뭐 이거다 저거다 뭐 개인이 던지네 마네 뭐 외국인이 다시 담네 이런 얘기들 오가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싹 다 무시하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없다. 굳이 하나 따지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신고가를 보는 건 뭐예요? 확인입니다. 확인.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확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손절입니다. 손절. 내가 가장 싸게 사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죠. 어떤 부분을 22평을 찍고 반등하는 내용들을 오늘까지는 돌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뭐 한 이틀 정도 이제 목요일이면 만기기 때문에 오늘 반등하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영향 그리고 미국에서 이런 그 친환경 쪽에 대한 또 압박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거든요. 이런 영향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항상 강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호재거리가 계속해서 붙어서 나오고 주도주들 그리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신고가 종목군들은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 하락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왜 발생하는 거냐?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격대 그리고 이 가격대 그리고 이 가격대 그쵸? 그래 여기는 상승의 시작점 신고가를 만드는 그 첫 번째 단계였으니까 여기 2만 원대까지는 빼자고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이게 왜 그래요? 원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것들 있죠. 공매도들이 또 기승을 부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매도들이 손도 못 댑니다. 절대 손도 못 대요. 실제 내용 한번 볼까요? 조회를 눌러가지고 공매도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아요. 왜 많을까요?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근데 매매 비중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두 자릿수 매매 비중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쵸? 공매도는 업틱 룰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서 못 팝니다. 위쪽에다 걸어놔야 돼요. 어떤 부분이에요? 하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승을 막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가 늘어나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금액은 높아요. 거래 대금 자체, 거래량 자체가 높으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래 조금 붙었다 그러면 1조에서 2조 정도 개별 종목에서 터지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높지만 매매 비중 자체가 높지 않다고요. 그러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건 시장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렇죠? ETF를 관리하는 LP들, LP가 뭐냐? 유동성 공급자예요. 이쪽에서는 공매도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시장에 맞춰서 등락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ETF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공매도가 뭐 나오고 있다?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가 나오는 건 언제 나오는 거냐? 여기 4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있는데 이거 한 4월 초 정도에 여기 9%, 13% 그쵸? 매매 비중이 잡혀 있어요. 이때 얼마입니까? 2만 원, 2만 950원. 그쵸? 이거 한 달만 뒤로 늘려볼게요. 자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 3월 달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2만 6천 원까지 올라가죠. 쭉 보면 없죠. 매매 비중 없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서 시장이 폭락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2만 6천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빠지죠. 그럼 어떤 부분이 나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가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추세가 잡혔으니까. 근데 이 추세가 바로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매도 손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공매도가 나오려면 최소한 3만 원은 이탈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공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환매수, 손절해야 되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 관련돼서는 그냥 무시하면 된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상승하는지 어떤 호재가 터져서 상승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싹 다 무시하시고요. 확인하는 구간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매수 구간 잡으면 된다. 그게 오늘이었던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확인한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크게 시세를 냅니다. 전 오늘 세 종목을 매수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했고요. 카카오 매수했고요. 카카오페이 매수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신고가예요. 신고가. 근데 여기 보세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그쵸? 확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확대시켜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돌려 세웠는데 한전기술과 현대건설은 돌려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많이 빠졌거든. 이걸 돌려 세우려면 며칠 더 필요합니다. 저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빨리 돌려 세울 줄은 몰랐어요. 이따 제가 언제 매도 구간을 잡아서 180% 수익 구간을 잡았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는지 오늘 잡았는데 왜 잡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피해 있었던 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 실제 매매한 내용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 다들 아실 겁니다.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들어가 보시면 다 각자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들이 여기 다 찍혀 나옵니다. 제가 매수한 구간들 다 보세요. 다 신고가 구간이죠. 그랬을 때 시장에 대한 위험 다 빼고 올라가는 부분 발생하죠. 그리고 꺾였을 때 매수 구간 다시 잡아요. 이쪽 구간에서. 그랬을 때 67%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근데 7월 1일 날 62,500원에 188%에 실현을 시킵니다. 고가 얼마예요? 74,000원. 그쵸? 확인하고 매도 구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 8일 날 어때요? 66,600원. 화요일입니다. 매수 구간을 또 잡았죠. 그러면 62,500원에 팔고 66,600원에 다시 산 거예요. 내가 이 구간 혹시라도 시장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딱 5% 정도 포기하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 목요일 날 이제 만기가 있고 이 만기까지는 수급에 의한 영향으로 시장이 약간 좀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미증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만기 때도 상승 구간을 강하게 만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영향, 그쵸?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등락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영향으로 약간의 등락 구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미 돌려 세웠습니다. 이미 오늘자 기준에서 이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매수하라는 게 뭡니까? 확인이에요. 확인. 예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자고요. 여기서 그냥 추가적으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피하고 가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를 5%를 수익을 못 내는 걸로 막았다고요. 내가 이미 180%의 수익을 냈는데 5%를 덜 먹는 게 문제가 됩니까? 이거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락을 보여도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다. 왜? 조정을 한번 받았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22평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SMR 관련된 내용이나 원전 관련된 내용 좋아지는 거 다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 상승하는 구간 이때까지는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시켰거든요. 저도 이때 매수 구간을 잡았지만 실제 1월달, 2월달 이때 신고가를 만들면서부터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AI 때문에 원전에 대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미국에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야 되는 쪽이 있겠죠. SMR은 설계 기업이에요. 오클로도 마찬가지고요. 테라파워도 마찬가지예요. 다 설계 기업입니다. 그렇죠? 시공사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기기들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파운드리화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한국에서밖에 못한다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체코 원전 들어갈 때 경쟁으로 붙었죠. 프랑스 EDF하고. 근데 한국에서 따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데 가격이 싸니까. 이건 이유가 뭘까요? 모듈화 시켰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강점이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전 체코 원전으로 인해서 여기거든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었던 때가 2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이때 주가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팔았어요. 이때 제 4%밖에 수익 구간 못 남겼다니까요. 우리기술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기술. 자, 내용 보시면 요때거든요. 우리기술로는 23%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4%밖에 수익 구간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14%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냈죠. 두산이 먼저 갔고 우리기술이 튀기 시작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다음에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건 24년도의 일이었고 두산에너빌리티 25년도엔 어때요?
두산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두산보다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을 공략을 했었던 거죠. 그런 결과 지금 180%의 수익 구간 내고 5%를 포기하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두 잡았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부분 확인하면서 어때요? 다시 매수 구간 잡았다. 저도 손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어떻습니까? 그쵸? 여기서 2% 손절, 1% 손절 이렇게 하죠. 확인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 많이 해요.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수익이 터졌을 때는 어때요? 18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손절 2%, 3% 할 수 있죠. 근데 수익 구간 나왔을 때는 180%씩 이렇게 터진다. 너무 잘 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세요. 그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3% 수익, 1% 손절, 13%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답이다. 주식시장은 확인하는 게 답이다.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워렌 버핏이면 그쵸? 워렌 버핏도 개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의 입김이나 워렌 버핏의 판단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움직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이기도 하고 투자회사이기도 합니다.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낸다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현금 여력이 생긴다고요.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매도하면서 현금 여력도 생기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 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식 투자에 1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칩시다. 근데 내 직장인이야. 1억을 만들려면 그렇죠? 이걸 월급으로 모아야 돼. 아무리 돈 잘 벌어도 2년은 모아야 될 겁니다. 아무리 돈 잘 벌어도 1억이라는 현금을 내가 순수 현금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연봉 1억이 지금 한국에서 뭐 6%, 7%그 정도 비율인데 연봉 1억을 받더라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내가 현금으로 1억을 쥐는 데까지는 2년은 모아야 될 거예요. 정말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았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매매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이제 맞았어요. 이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빠질 거예요. 이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확인하고 매매하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그렇죠? 무조건. 내일부터는 약간의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증시가 저는 오늘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 뭐 시가부터 강하고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뭐 가격대를 지키는 정도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조정 구간이 나오더라도 시장 자체가 돌려 세웠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1.8% 상승하면서 상승 구간이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조정 구간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자 7월 8일이죠.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요? 오전 10시 35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4% 상승 중 오후 1시까지 6% 상승 구간 66,500원 이상 가야 매수. 그리고 오후 1시 이후 가격 낮아진다. 준비하세요. 가격 안 맞으면 절대 하면 안 됨. 보유 물량 보유하면 된다. 이쪽 구간에서 50%만 매도 구간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잡은 거예요. 어때요? 보유 물량만 보유해라. 근데 이때 65,500원이었다고요.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 66,400원까지 올라왔죠. 오후 3시입니다. 올라왔죠. 확인했죠. 시장가 매수, 종가 매수까지 가능하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되고 조금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 그 구간 확인한 이후에는 언제든지 매수 구간 잡으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가격 무시하고 높여 잡으면 된다. 이제 확인 과정 다 끝났으니까. 제가 이때까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 오전까지 확인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종가 매수 구간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매수 구간 잡았다. 이거 뭐예요? 다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낼 수 있는지 두산 에너빌리티 180% 그리고 다시 사잖아요. 조정 확인하고 나서 21평 맞는다 그러니까 만났잖아요. 다들 여기서 안 빠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빠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다시 사죠.
안 놓친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간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 피하는 대가로 5%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할 건 피하고 가야지. 조정이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대로 둔다? 근데 내가 올라오는 거에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 그쵸? 오전에 이렇게 확인. 반등하네.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거 보고 매수관 잡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비싸게 사는 게. 주식시장은 싸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거 되게 많이 빠졌다. 근데 실적 나쁘지 않네? 매수해야지. 싸 보이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잖아요? 이런 수익 절대 못 내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제가 뭐 한미반도체나 그런 종목군들 보여드렸는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76%. 그쵸? 이렇게 수익 낸다고요. 제가 주도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그룹주. 카카오그룹주 오늘 매수 구간. 두 종목 다 잡았어요.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말고도 자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다시 매수 구간 잡았고 어떤 부분 발생했어요? 그쵸? 다시 상승하고 있다. 가격대 계속해서 지키잖아요. 알테오젠도 여기 보세요. 24년도에 계속 신고가 구간 만들 때마다 매매 구간 잡았고 매매 구간 할 때마다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18%대, 14%대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물론 매매하면서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을 내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확인이 되었을 때 보시면 이거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죠? 쭉 이렇게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수 구간 잡잖아요. 74.8% 이렇게 떨어진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제 첫 번째 조정 구간이 지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하는 부분이 첫 번째 파동이 나오는 것만큼 상승 구간이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하루 정도는 뭐 10%대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보유할 겁니다. 저는. 근데 또 떨어지면 또 팔 거예요. 또 팔고 나서 시장이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나잖아요. 이런 구간 또 잡을 겁니다. 근데 지금 매수해도 내가 혹시 손절을 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물량의 뭐 한 50% 정도, 뭐 적게는 한 40%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주도주니까. 주도주가 꺾였다는, 그쵸? 완벽하게 추세 이탈이 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내가 보유 물량을, 기본적인 보유 물량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보유 물량, 내가 팔면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 180%대 수익 구간 남길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그쵸?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두 확인했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체크를 해왔는지 다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잡을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보유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항상 시장이 이래요. 시장이 좋을 때도 아니 오히려 시장이 어려울 때 있죠. 이때는 손대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손해를 덜 볼 수도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어느 순간이 탁 넘어가잖아요. 그럼 손이 쉽게 나갑니다. 근데 그 쉽게 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할지는 알고 하자. 신고가 종목.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7월달 안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